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 이야기 제 212회.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이씨 아저씨 또 돌아왔습니다. 맨날 돌아오네. 한 주간도 다들 무탈하게 보내셨습니까? 네, 뭐 저야 항상 일상이 똑같죠. 네, 이제 강의가 다 이제 종강이 돼서 이제 뒹굴뒹굴 하면서 네, 청소도 하고 네, 거의 뭐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이주부입니다. 이주부. 이주부. 네, 이주부가 어때서? 네, 오뎅탕도 끓여 먹으면서 저는 오늘 아침에 외장하드 하나 날라 먹고 참 이 전자제품이라는 게 예민해. 제가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건데 점점 이런 이 전자제품들이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잖아요. 뭐 일단 스마트폰, 뭐 블루투스 이어폰, 또 뭐 스마트워치, 뭐 이런 기타 등등 전자기기가 있는데 사실 전자제품을 좋아하지만 사실 좀 이게 좀 불안해요. 언제 어떻게 고장이 나거나 또 맨날 충전하는 것도 귀찮아서 사실 저도 스마트워치 이런 거 다 애플워치 썼었는데 다 팔아먹고 블루투스 이어폰도 잘 안 써요 요새 거의. 그러니까 귀에 뭘 안 꼽아요. 나이 먹어서 그런 건가? 나이 먹고부터 이제 이런 걸 안 쓰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또 도태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는 약간 좀 아날로그적인 걸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오토매틱, 쿼츠 이런 거 안 차. 배터리 충전하기 귀찮아서. 그냥 밥 주면 알아서 잘 돌아가는 오토매틱 시계를 찬다든가. 일단 에어팟도 잘 안 쓰게 되고. 이제 이렇게 전자제품을 좀 멀리 하는데 아침에 이제 PC로 이제 그날의 이제 동향, 뭐 시장 동향이나 이제 기사 보다가 PC를 갑자기 좀 청소하고 싶어서 좀 깨끗이 닦는다고 닦는데 갑자기 이 PC가 상태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재부팅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 외장하드를 꽂고 있었는데 그냥 뽑았어요. 외장하드를 재부팅할 때 뽑았어. 설마 이게 뭐 무슨 일이 있겠냐? 뭐 이런 생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뽑았지. 물론 이제 하드웨어 제거를 항상 하는 편인데 이제 PC 상태가 이상해졌으니까 이게 재부팅 시킬 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뽑은 거지. 근데 뽑고 나서 다시 꼽았더니 인식이 안 돼. 그래서 이제 막 부랴부랴 찾아봤어요. 인식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시게이트 걸 썼었는데 지금 쓰고 있는 게 2TB짜리 썼는데 보통은 이 정도로 뻥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고장이 확 나진 않는데 이제 가끔 재수 없으면 이런 일이 생기긴 하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외장 하드를 이제 하나만 놓는 게 아니라 한 두세 개씩 놓고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백업을 해 놓는 편이에요. 그래야 이제 자료를 그나마 보존할 수 있다는 어떤 강박관념 같은 게 좀 생겼는데 이제는 하도 날려 먹어갖고 그래서 뭐 어차피 이거 뭐 날려 먹어도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또 돈 주고 살려면 아까워서 이 시리얼 넘버 조회를 해봤더니 이게 2024년도까지가 보증 기간이라 이제 교환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센터에 전화해봤더니 이제 뭐 자료를 복구하실 거 아니면 그냥 새 제품으로 바꿔준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접수를 하려고 좀 이따 나갈 건데. 그러니까 이제 별거 아닌 일상 속에서도 이런 게 좀 스트레스가 오는 거죠. 스트레스가 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만큼 전자제품이 참 불편하다. 생활이 편리해진 만큼 갑작스럽게 좀 관리 부주의로 인해서 이게 금방 고장이 나거나 뭔가 이게 좀 일이 꼬이는 일이 생기는데 최근에 그 TV 프로그램을 종종 돌리다가 보면서 이제 보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한문철 선배님의 선생님인지 잘 모르겠고 이 블랙박스란 프로그램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변호사시죠. 이렇게 이 뭐랄까 교통사고 관련된 쪽에 약간 좀 전문적으로 일을 하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잘 몰라요. 별로 사실 관심도 없고. 근데 이제 이런 일을 또 닥치면 아마 또 이제 부랴부랴 이런 거 볼 텐데
이 블랙박스라는 이 프로그램을 이제 JTBC인가? 거기서 좀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채널을 돌리다가 봐요. 특히나 요즘에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이제 드라마를 이제 재밌게 보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하는 경향들도 있어서 이제 보다가 이제 같이 연결해서 이제 드라마까지 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블랙박스를 저도 이제 이 채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 뒤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옆이나 안쪽을 찍는 건 없는데 그 방송을 보다 보니까 이 급발진과 관련된 제보 내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 급발진은 개인이 이 자동차 제조 회사를 상대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를 이 증명을 해서 승소한 사례가 없다고 방송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건 저도 잘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이 급발진이 요즘에 자주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보상받을 길이 없다. 이런 내용을 봤는데 이 급발진이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요즘 자동차들이 전자제어가 기능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전자제어라고 하는 기능성이 그렇게 많진 않았거든요. 뭐 기껏해야 이제 자동차 자체의 이제 문제점을 진단하는 뭐 진단을 해주는 성능이 있지만 그건 이제 전문 그 도구 그 뭐야 기구들이 있어야만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자동차 그 진단 스캐너 같은 걸 꼽아야만 이 어떤 증상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하나부터 열까지를 이제 확인할 길이 없었죠. 그래서 뭔가 이게 하드웨어적으로 고장이 있어도 자동차가 좀 굴러갔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전자제어로 워낙 많다 보니까 일단 이게 노출이 돼요. 이상이 있다고. 근데 그게 편한 것 같은데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이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차는 굴러가요. 차는 굴러가는데 이 진단에 어떤 오류가 있다 이런 계속 나오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스캐너 진단기를 찍어 보면 이 부품 자체에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러니까 부품 자체가 오래돼서 이제 이런 오류가 자꾸 수시로 발생하는 것 같으니까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차가 예민해지는 만큼 그러니까 정보 전달이 빨라진 건 사실인데 불편해진다거나 차가 어떤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이제 이용을 못 한다든가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급발진 문제 왜냐면 이제 전기차 보급률도 많아지고 이제 전자제어 장치들이 워낙 많아지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드웨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런 전자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기도 어렵고 사실 옛날에는 급발진 문제가 있었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좀 불안한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이 전자제어 장치가 보급이 많이 되고 뭔가 편의성이 높아진 것 같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불편함들이 오히려 생기는 경향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요새 그 블랙박스라는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이 페달 블랙박스라고 그래서 이제 풋 블랙박스인가? 이 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악셀이랑 브레이크를 밟는 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촬영하는 그런 블랙박스도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고 이런 것도 좀 달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그만큼 이 전자제품들의 보급률이 높아지고 일단 우리 생활 속의 편의성과 또 많이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조금씩 부담감들이 생기는 괜히 쓸데없이 외장하드 뻥난 거 가지고 또 개소리를 펼쳤는데 그냥 오늘 아침부터 이 외장하드로 속삭여 갖고 좀 이따가 이제 편의점 가갖고 이제 접수할 건데 자 이제 커피 한 잔 또 먹어보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들고 있는 거는 이제 스타벅스에서 오트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이제 신제품을 갖고 왔습니다. 일단 제가 편의점에서 샀을 때 한 3,000원대 정도로 판매하는 커피인데 사실 스타벅스 커피를 이렇게 시음하려고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시에 잘 사 먹진 않습니다. 물론 그나마 캡슐 커피는 비교적 싼 편이라 오늘도 이제 리뷰하려고 갖고 온 게 이제 스타벅스 새로 나온 헐리데이 블렌드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헐리데이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빨간색 컨셉에 아주 예쁘게 나왔는데, 일단 요게 지금 세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어제 샀거든요. 어제 마트 가서. 엊그저께. 어제 마트가 쉬었으니까 토요일 나가 샀는데, 이게 7,900원인가? 그러니까 뭐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나왔는데 한번 사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10개들인가? 10개들이 맞죠? 10개 들었는데 8,000, 그러니까 7,900원이니까 8,000원 잡고, 개당 800원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캡슐 커피는 먹는데, 이런 컵커피를 실제로 매장 가서 잘 먹진 않습니다. 물론 가서 보거나, 이제 뭐 MD 상품 구경 가긴 많이 가는데, 아무튼 새로 나왔다고 해서 이제 들고 나왔고요. 일단 재료를 좀 보면, 정제수, 오트 시럽, 그러니까 오트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우유가 들어간 게 아니라 시럽만 첨가가 된 거예요. 스타벅스 커피 추출액이라고 이제 볶은 커피 미국산이라고 써 있고, 커피 추출액이 9%, 설탕, 하이올레익 해바라기유, 아르헨티나산, 커피 파우더, 이탈리아산, 뭐야 또 뒤로 안 보이네. 말레이시아산 섞은 거가 들어가 있고요. 유화제, 정제소금, 젤란검, 비타민C, 결정 셀룰로스, 카복시 메틸 셀룰로스, 나트륨. 너무 길어. 검색해볼까? 카복시? 카복시는 또 처음 들어보네. 카복시, 메틸. 카복시 메틸 셀룰로스 이것도 검색어가 안 나오네. 셀룰로스 나트륨. 아씨 이름 너무 길어. 카르복시 메칠 셀룰로스 나트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 검색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사실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뭐 화학 전공하는 애들도 아니고 이런 거 관심도 없고 사실 이게 뭘까? 뭐 좀 자세한 설명이 안 돼 있네. 비타민 연구소라고 하는 이 포스트에 나와 있는데 카복시 메틸 셀룰로스 나트륨 CMC라고도 불리우면 식품의 증점제, 빵 수분 증발 방지, 아이스크림 안정제, 잼 같은 데다가 쓴대요. 빵, 잼, 아이스크림, 소스, 케찹. 위장장애와 변비,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과다 섭취 시. 그러니까 이런 컵커피를 많이 먹으면 설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변비가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일단 제조원은 서울 FMB인데 유통은 동서식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RTD 커피가 이제 라이센스를 동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서에서 직접 제조를 안 하고 또 이제 서울 FMB 쪽에다가 제조를 해서 이제 또 도마타 유통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동서에서 제조하는 것도 있고요. 한번 흔들어서 마셔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그 종이 빨대가 달려 있는 거가 있고요. 근데 이 종이 빨대가 뭐 환경을 생각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좀 먹다 보면 종이 맛도 나고 사실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진짜 환경을 위해서 좋은 건지도 모르겠고 이게 코팅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안 썩는다고 들었는데 물론 플라스틱보단 낫겠지만 자,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일단 컵을 뜯어가지고 일단 냄새를 맡으면 뭐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고 빨대로 한번 뭔 맛이지? 맛이 없다. 이게 지금 냉장으로 나오는 커피인데 일단 우유가 들어가 있진 않아요. 우유가 들어가 있진 않은데 일단은 유화제가 들어가 있긴 한데 우유가 들어가 있진 않거든요. 근데 맛이 에스프레소 그러니까 라떼 물탄 맛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싸구려 커피 느낌도 사실 좀 있고 그러니까 오트 시럽에 약간 그
느낌이 느낌이 약간 있는데 느낌이 약간 있긴 있는데 굳이 이걸 이 돈 주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차라리 지난 시간에 뭐 어떤 그 매일 마이라떼가 더 맛있는데 여기다 우유를 좀 넣어볼게요. 우유를. 맛이 별론디? 제가 지금 우유를 좀 넣고 있거든요. 아우. 우유를 넣어도 별로야. 와, 이걸 왜 만든 걸까? 아, 일단은 아우, 이 오트가 약간 귀리잖아요. 귀리. 약간 정말 그 곡물 느낌이 나긴 나요. 나긴 나는데 약간 정체성이 애매해. 오트 에스프레소? 이게 뭐지? 야, 이게 약간 라떼도 아니고 에스프레소도 아니고 그냥 우유에 물 탄 듯 커피에 설탕 탄 듯 약간 곡물 느낌이 나긴 나는데 이것도 먹기 애매하네. 저 먹기 싫으네. 또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안 먹을 순 없고. 정말 애매합니다. 내 입맛에는. 내 취향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입맛엔 별로고 뭐 또 맛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 근데 뭐 나는 일단 별로 패스. 내 취향이 아니야. 이걸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어. 내 취향이 아닌 걸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이걸 사 먹은 내 자신이 참 원망스럽네. 일단 별로 사실 먹고 싶진 않았거든요. 딱 봐도 왠지 오트 에스프레소 내 손길이 안 갈 만한 건데 그냥 그도 한번 궁금해서 먹어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먹었는데 이건 정말 약간 좀 애매하다고 해야 되나? 차라리 라떼면 라떼 아니면 좀 그냥 뭘까 오트 시럽만 첨가한 뭐 블랙커피 뭐 차라리 이런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게 뭐 약간 우유 탄 듯 물 탄 듯 뭐 그래가지고 약간 좀 애매모호하다 뭐 이런 느낌 드네요. 에잇 별로. 에잇 별로. 이 내 입맛을 배렸어. 에잇. 정말 맛이 너무 없는데 그냥 다른 커피 한 잔 먹으면서 기분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할리데이 이 블렌드 헐리데이 한번 먹어볼게요. 이 빨간색을 보니까 정말 크리스마스의 느낌이 확 오는데 뭐 개인적으로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추억이 워낙에도 저는 많이 있어서 괜히 기분도 들뜨고 좋아요. 뭐 일반 분들 특히나 요즘 세대들한테는 뭐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라는 게 뭐 저희 세대와는 좀 다를 텐데 사실 저희 때만 해도 크리스마스 하면은 뭐 산타 할아버지가 있어서도 있지만 그냥 뭐 선물도 얻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분위기가 상당히 업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일단 캐롤부터도 흘러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많이 좀 톤이 다운됐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차분한 분위기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 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뭐 그렇죠? 맞습니다. 뭐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기독교도 아닌데 뭐 우리가 석가탄신일날 흥분하지 않는 것처럼 제가 석가탄신일날 뭐 흥분하겠습니까? 안 하는 것처럼. 근데 그냥 막연하게 이 종교성을 떠나서 뭐 사실 세상 사람들한테는 크리스마스 하면 그냥 놀고 먹고 뭐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사실 뭐 예수 탄생 이런 건 집어치우고더라도 뭐 저한테는 좀 각별한 날로 이제 다가오는데 사실 빨간색만 봐도 약간 흥분이 돼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이상한 거 말고. 근데 이제 좀 약간 기분도 업되고 왠지 가족들이랑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어야 되고 뭐 크리스마스 캐롤 같은 영화 한 편 봐야 될 것 같고 네 정말 옛날에 그 고전적인 캐롤도 한 곡 들어야 될 것 같은 사실 이 뭐 홈얼런을 꼭 봐야 된 것 같, 뭐 나홀로 집에도 한번 꼭 봐야 될 것 같은 뭔가 이렇게 그 예전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약간 추억담 같은 게 많은데 사실 커피 같은 경우에도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때 이 커피 일을 하고부터 쉬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빨간 날에 쉬어보는 거는 이 늙음하게 이제 백수돼서 해봤던 거고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빨간 날은 무조건 일하는 날이었고 항상 바빴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이제 장사 망해서 이제 집에서 이제 이렇게 놀고 먹고 있지만, 보편적으로 제가 운영했던 카페들이 뭐 서울에 입점해, 서울 중심가 쪽에 있다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 쪽에 매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의 항상 바빴죠. 특히 크리스마스 때도 바빴어요. 뭐 연인들 상대한다든가 아니면 뭐 가족들 또, 그러니까 내 나를 위한 시간보다는 이제 고객을 위한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또 물론 그만큼 커피를 많이 팔아서 이제 돈도 벌었지만, 그러니까 사실 이 크리스마스 하면은 뭐 업되는 분위기도 있고, 이게 막 정신없이 보내는 하루의 일상도 기억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찌 됐든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하루가 여러분들에게도 좀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하루, 어떤 각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제 좀 있으면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죠. 뭐 연말 되면은 뭐 행사들도 많고 뭐 돈 떨어질 일도 많다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기분 전환 삼아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도 행복한 시간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요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을 시음을 해보면서 맛이 또 어떤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 건데, 일단 이게 캡슐 커피입니다. 네스프레소 캡슐 커피. 일단 원산지는 스위스.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네슬레에서 이제 제조를 하고 유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 유통까지는 아닌가? 유통은 어디지? 일단 그 원산지 제조는 스위스 네슬레 네스프레소로 돼 있고요. 유통은 안 써 있네요. 수입 판매원은 네슬레 코리아 유한책임 회사라고 써 있고, 롯데였나? 어디였죠? 우리나라 그 네슬레 롯데 아닌가? 유통이 어딘지는 안 써 있네요. 일단 검색해 볼까요? 이 스타벅스 캡슐 커피 유통. 유동이래. 유동 커피 아닌데. 유통. 안 나와 있네. 유통사. 캡슐 커피 유통사. 수입 유통사. 야야, 어디야. 그냥 수입 유통사가, 수입사가 유통까지 하는 거겠죠, 그럼? 네슬레 코리아인가? 일단 스타벅스 RTD 음료 제조 및 판매는 동서식품, 뭐 캡슐 원두 제조 및 판매는 네슬레 코리아, 보통 이렇게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정확하게 유통을 어느 업체가 따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 표기는 안 돼 있습니다. 수입 판매원이 아무래도 유통까지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추측이 돼 보는데, 일단 할리데이 이 스타벅스 캡슐 커피 한번 검색해 볼게요. 스타벅스 홀리데이 캡슐 커피. 일단은 인터넷에서도 이제 7,990원 정도로 나와 있고요. 이 커피에 대한 좀 정보를 찾아보고 싶은데, 이건 어디 가야 있을까? 스타벅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볼까요? 있나? 스타벅스 코리아 있네요. 일단 뭐 헐리데이 음료들에 대해서 돌체 스트로베리 라떼. 달겠다. 뭐 다양한 메뉴들이 나와 있네요. 커피에 대한 정보가 잘 안 나오는데, 일단 스타벅스 커피들은 항상 이런 게 좀 정보가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게 좀 항상 불만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여기에서 나온 거는 달콤한 메이플 노트와 이제 허브 향신료의 느낌, 인도네시아 커피를 위해 뭐 라틴 아메리카 커피가 들어가 있는 뭐 약간 이런 뉘앙스만 풍기지, 정확하게 뭐가 어떻게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일단은 컵노트 자체는 메이플과 달콤한 허브 노트, 일단 미디엄 로스팅으로 돼 있고, 이제 바디감이 온화하다 막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뭐 라틴 아메리카랑 이제 인도네시아 커피가 섞여 있다 뭐 이제 이 정도로만 볼 수가 있겠죠. 일단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라비카 커피라고 표기가 돼 있고, 과연 맛은 어떨지 제가 한번 시험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이 캡슐
커피를 뭐 준비해봐야죠. 어디 갔어? 일단 머신기에 예열을 해야 되니까 물을 좀 데필 수 있는 예열 시간. 일단 전원을 켜서. 뭐야? 아직 안 됐나?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뭐 엄청 걸리진 않는데, 왜 이래? 친구야, 망가지면 안 돼. 오늘따라, 내가 기계와 좀 안 친한가? 기계에 손만 댔다 하면은, 다 지금 뭐 기계들이 상태들이 앵꼬가 되네? 제가 요새 재벌집 막내 아들을 드라마를 보는데, 사실 이 작품을 소설로도 이미 봤고요. 물론 이제 소설 아마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드라마랑 내용이 사뭇 좀 구도가 달라요. 왜냐면 일단 로맨스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좀 첨가가 돼 있는데 드라마에는 뭐 저는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맥락은 없습니다만 갑자기 뜬금없는 러브 라인이 약간 좀 맥락이 좀 없긴 한데 좀 아쉽죠. 드라마를 너무 좀 이렇게 짧게 후다닥 끊는 느낌이 있어서 아예 이렇게 할 거면 조금 더 좀 어린 시절에 돈을 버는 과정들을 좀 디테일하게 좀 다룬다든가 뭐 그러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뭐 영화로 돈을 버는 내용이라든가 물론 이 만화 웹툰도 지금 제가 보긴 하는데 이게 속도가 너무 느려서 이 무료로 볼 수 있게 전개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지금 웹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진도준이라고 하는 이제 제 2회차 인생을 사는 캐릭터가 이제 영화로 돈을 버는 그런 과정만 이제 초반 어린 시절만 다루고 있어요. 웹툰은 아직까지 느리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이 작품을 보면서 많이 공감되는 게 뭐였냐면 바로 선택과 집중 그리고 이제 시간이 공평하게 주어진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내용들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많이들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시간들은 똑같이 주어진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루는 24시간이니까 누구나 24시간을 쓰죠. 근데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온전히 자기가 하고자 하는 데만 투자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 바쁘거나 뭐 몸이 아파서 그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실제로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유학을 갈 수 있었던 거는 부모 잘 만나서 그런 겁니다. 제가 능력이 탁월하거나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늘이 선택해준 좋은 부모를 만나서 내가 그만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만약에 내가 못 사는 집에 태어나고 더 어려운 환경에서 있었다면 이 자리에 제가 있을 수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더 망가졌을 수도 있고, 뭐 물론 더 잘 됐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많이 느껴지는 게 이 선택과 집중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자영업 시장을 들어오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영업 시장도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내가 어떤 분야를 할 건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얼마만큼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이 시간 동안에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이런 건데, 근데 우리가 자영업을 할 때 남들도 나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직업의 그 자영업을 뭐 대대손손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밑바탕을 다 깔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집을 짓는 분이 계시고 이제서야 막 토대를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게 과연 집까지 지을 수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가 어느 분야의 자영업 시장을 들어오게 된다면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준비라는 게 무조건 필요한 거냐? 꼭 그렇다고만 볼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또 이 시기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 실질적으로 운때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때를 또 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커피 업계에 이제 많은 종사자들이 오늘날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 그리고 그 와중에 살아남는 그 확률상, 확률 게임상 높지 않다는 내용이 이제 현실적으로 드러나 있는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쪽 분야에 진출을 희망하고 있고, 이쪽 분야에 도전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과연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많은 준비를 했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 어떨지 그런 생각이 좀 자꾸 듭니다. 자, 커피 한 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의 커피인지를 일단은 좀 먹어보면서 느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캡슐 자체는 아주 예쁜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데 뭐 고급스럽다는 느낌은 좀 없어요. 뭐 예전 같으면 막 이렇게 금장에 금띠도 좀 많이 좀 장식하고 뭐 이런 게 있을 법한데 그런 건 좀 없어요. 그냥 심플하게 빨간색에 이제 황금식 글자로만 써 있는데 여기도 괜찮네요. 예쁘다. 일단은 이 그 스타벅스가 이런 포장, 이런 디자인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도 전략이라고 봐요. 자, 일단 커피를 하나 넣고 자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피 한 잔을 마셔보겠죠. 오, 크레마 색깔 아주 좋아. 자, 에스프레소 만큼만 딱 정해서 30ml 딱 맞췄고요. 캡슐 커피가 이제 원두 양이 좀 적은 편이라서 꼭 이론즈를 받기보단 이론즈보다 좀 덜 받는 게 오히려 좀 진한 에스프레소를 즐기기 더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투샷 받으면 더 좋고요. 일단 입맛에 그 쓴맛과 스모크한 느낌이 많이 올라오네요. 일단 써있기로는 이제 미디엄이라고 써있긴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미국식 로스팅 구분법. 우리가 이제 일본의 8단계가 이제 라이트, 시나몬, 미디엄, 하이, 시티, 풀시티, 프렌치, 이탈리안. 보통 이제 이게 많이 알려져 있고, 국내에서 이제 웬만한 커피 책 저술된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이 많은데, 물론 이제 SCA 보급이 많아지고부터, 내 콧물이 왜 나오지? 미국식 기준법들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제 미국식 기준법도 이제 약간 지역별로 나뉘어요. 그래서 베리 라이트 브라운부터 해서 라이트 브라운, 모더레이트 라이트 브라운, 라이트 미디엄 브라운, 그래서 뭐 한 8단계에서 10단계까지, 뭐 한 9단계까지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무슨 얘기냐? 이 에그트론에 따라서 이제 분류하는 분류법이 좀 다른데, 이 미디엄이라고 얘기하는 구간이 이제 에그트론이 이제 65에서 55 정도, 이제 많게는 미디엄 다크 브라운까지 가면 이제 45. 그러니까 2차 크랙부터 들어가는 구간이라서 이게 좀 많이 벗기는 거예요. 2차 크랙부터가 이제 풀시티라고 보는데 일단 미국식 표준의 미디엄이라고 해도 이 미디엄 다크 브라운은 거의 이제 풀시티 느낌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저도 정확한 건 잘 모르고 미국에서는 이제 시나몬, 뭐 뉴 잉글랜드 시나몬, 뭐 라이트 뉴 잉글랜드, 뭐 기타 등등, 뭐 베리 라이트 브라운, 라이트 브라운 뭐 이렇게 나누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커피를 나누는 기준법이 물론 SCAA라고 해서 예전에는 이제 SCAA라고 표기를 했었었죠. 이때 당시에 제가 배운 거는 이제 베리 라이트, 라이트, 모더레이트 라이트, 라이트 미디엄, 미디엄, 모더레이트 다크, 다크, 베리 다크 이렇게 해서 미국식 8단계와 일본식 8단계가 조금 차이점이 있는 부분들을 언급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용어 자체에 이제 혼돈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그트론으로 표기를 하는 방법들이 조금 더 이제 요즘에는 더 편한 것 같아요. 에그트론이 예를 들어서 55 정도다. 그러면은 55에서 이제 65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CT 구간이에요. CT. 그러니까 지금 이 커피는 엄밀히 말하면은 너무 많이 볶지 않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다크에서 미디엄의 딱 사이라 약간 느낌상으로는 약간 미디엄 다크 쪽까지 저는 이제 생각할 수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맛이 정말 좀 써요. 좀 쓴맛이 좀 많이 부각되고 다시 내려볼게요. 이거 맛이 좀 이상한디? 지금 이게 에쏘만 먹은 거라서
에소 한번 다시 내려보고 일단 물을 좀 타볼게요. 아메리카노로 먹을 때 느낌은 어떤가? 일단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니까. 일단 에소 자체로 먹었을 때에는 일단 설탕을 안 넣고 에소 자체로 먹을 때에는 좀 쓴맛과 스모크한 느낌이 좀 많이 느껴졌는데 또 물을 부으니까 상당히 완화됩니다. 자, 이거를 하나 다시 더 내려서 비교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게 물 온도나 이런 게 조절이 잘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자, 내려볼게요. 다시 꺼진겨? 제가 이제 블론드 에스프레소랑도 한번 비교해 보려고 갖고 와봤어요. 블론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디엄보다 좀 더 낮은 덜 벗긴 구조죠. 여기서 이제 써있기로는 블론드라고 써있고, 그러니까 좀 더 밝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조금 이제 산미가 좀 많이 부각되는 커피였는데,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얘랑 많이 차이가 느껴지나? 자, 내려보고, 좀 덜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조금 양을 좀 덜 받아봤고요. 물탄 맛이 너무 강하니까 두 번째 내리니까 좀 더 쓴맛이 덜 나네요. 맛있는데? 내가 너무 잘못 느꼈나봐. 이게 물 온도가 좀 잘 안 맞거나 그러면 이 캡슐 커피도 약간 좀 안전적으로 이제 커피 맛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두 번째 똑같은 걸 다시 내려봤거든요. 에소 자체가 이제 크리미한 느낌도 잘 나고 맛 좋네요. 첫 번째 게 좀 이게 약간 메이플 시럽 느낌이 살짝 있긴 한데 약간 단맛도 좀 있어요. 네, 아까 처음에 내린 거가 조금 이제 쓴맛이 부각됐다면 얘는 좀 이제 물도 양을 좀 더 줄였고요. 달콤한 느낌의 노트가 느껴집니다. 메이플스러운 느낌도 살짝 있긴 한데 사실 그렇게 강렬하게 느껴지진 않고 바디감도 괜찮고 맛이 좋은데요. 이 정도면 먹을만해. 첫 번째 내린 게 너무 쓰고 탄 향이 돌아서 이상했어. 물을 좀 더 부어서 아메리카노로 먹으면 바디감도 괜찮고 전반적으로 일단 산미가 없고 쓴맛도 없어서 되게 먹기 편안한 맛입니다. 이 정도면 맛있다. 자, 이번엔 제가 블론드 에스프레소로 먹어볼게요. 자, 블론드 에스프레소. 블론드도 약간 금장 색깔의 예쁜 색깔로 있어서 예쁘네요. 어우씨. 난 이게 금색이 좀 좋은 것 같아. 자, 블론드 에스프레소도 다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얘도 좀 양을 좀 적게. 근데 맛있는데? 나쁘지 않은데? 괜찮아. 처음에 그 느낌이 계속이었으면 실망할 뻔했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상당히 이게 좀 크리미한 느낌도 좋으면서 약간 단맛도 잘 납니다. 맛이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는 블론드 에스프레소 마셔보겠습니다. 확실히 블론드가 약간 그 새콤달콤한 느낌이 좀 나면서 개인적으로는 이 블론드 에스프레소가 제 입맛에 좀 맞는데 물론 설탕 타먹거나 그럴 때는 지금 앞에 먹었던 요런 컨셉이 더 낫죠. 조금 더 볶아준 게 오히려 설탕이랑 더 잘 어울려서 너무 밝게 볶은 애들은 설탕을 넣으면 제 입맛은 좀 별론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 더 볶아준 애들이 설탕이랑 더 잘 어울리는데 자, 지금 블론드 에스프레소를 내려서 여기에다가 이제 물을 좀 타봤는데 확실히 부드러운 맛은 블론드 쪽인데 전체적인 맛 밸런스가
일단 무난한 쪽을 생각한다면 이 헐리데이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익숙한 맛이에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식 커피라기보단 좀 개인 카페에서 많이 먹어볼 법한 약간 산미가 덜한 그냥 구수한 맛의 단맛과 전체적인 밸런스가 이제 편안한 그런 커피인데, 가족들이 집에서 이제 식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가족들이랑 뭐 나가서 외식을 할 수도 있지만 집에서 이제 음식을 해서 먹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밥 먹고 나서 커피 한 잔 먹을 때 온 가족이 같이 먹어도 괜찮은 그런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난한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캡슐 커피가 하나에 지금 800원이 800원이 조금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800원 꼴이면 괜찮다. 그리고 뭐 식구가 많으면 한 두 개 정도 사서 뭐 이거 하나만 먹을 건 아니니까 여러 가지 캡슐 커피 놔두고 커피 한 잔씩 먹어보라고 하면서 드리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꼭 크리스마스 때 나가서 커피를 먹어야 되는 것도 물론 좋겠죠. 근데 이제 나가면 돈도 많이 들고 일단 번잡스럽고 또 이동하려고 그러면 귀찮으니까 이게 집에서 커피 한 잔 먹기가 참 좋은 시대다라는 생각도 들고, 일단 기업들이 내놓는 이런 캡슐 커피들이 그렇게까지 막 퀄리티가 떨어지고 못 먹겠다 뭐 이런 건 아니라서 사실 저도 이런 걸 즐겨 먹긴 해요. 집에서 틈틈이 하나씩 먹는데, 물론 맨날 막 먹는 건 아니지만 먹을 때마다 뭐 굳이 밖에 나가서 1,000원, 2,000원짜리 먹을 필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퀄리티가 나쁘지 않다. 일단 헐리데이 블렌드는 헐리데이 느낌이 날 만큼 전체적으로 무난하면서 밸런스가 정말 괜찮은, 그러니까 누가 먹더라도 커피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일단 호불호가 많이 안 갈릴 것 같아요. 뭐 시거나 쓰거나 그러지 않고 탄향도 많이 돌지 않아서 이 따뜻하게 커피 한 잔, 특히 추운 겨울 이제 뭐 추워진다 하지 않습니까? 뭐 이번 주 뭐 목요일 지나서부터 추워진다고 하는데 집안에서 한 잔 커피 먹기 딱 좋지 않나. 간단하게 스타벅스 헐리데이 블렌드 먹어봤는데 약간 조금 이 홍차 느낌도 살짝 있습니다. 약간 쓰고 떡떠름한 맛들도 올라와서 좀 괜찮은데요? 여기다 물만 좀 더 부어도 맛이 잘 나올 것 같아. 맛있습니다. 맛이 없지 않으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뭐 스타벅스 매장 가서 먹으면 비싼데 이런 캡슐 커피 같은 거 별로 안 비싸니까 한번 사서 드셔보시면 어떨까. 특히 이제 이 겨울철에 집에서 뭐 모임을 갖거나 뭐 할 때 이 캡슐 커피 하나 놓고 옆에 여러 가지 캡슐, 물론 드립백으로 해서 드려도 좋고 원두 갈아서 해도 좋은데 일단 간편하니까 이런 간편식 커피들이 앞으로 보급도 더 많아질 것 같고 왠지 이런 이용객들도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예전보다는 이제 혼수의 필수품으로 이 에스프레소 머신이 각광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커피가 일상화되기 시작하면서 이 커피를 내려먹는 분위기 또한 이제 일상화 된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요즘 가정용으로 나오는 이런 캡슐 커피 퀄리티들이 상당히 만족스럽다. 그런 취지에서 한번 스타벅스 헐리데이 블렌드 리미티드 에디션 버전 커피를 한번 시음해 보았습니다. 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제 커피 또 기사거리 또 다더 병신 됐어. 큰일 났어. 아, 이거 어떡해. 아, 또 목이 또 왜 이래. 자, 오늘 커피 먹어볼 거는 이제 콜롬비아 엘파라이소 리치 커피입니다. 드립백으로 나와 있는 제품이고, 뭐, 드립백으로도 가격대가 뭐 한 3,000원에서 3,500원? 네, 뭐, 그 정도면 살 수가 있어요. 이 커피 한 잔을. 그러니까 드립백이 이제 한 4,000원 정도 형성이 돼 있는데, 자, 커피 한번 먹어보면서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제품이 생두 시세를 좀 알아보니까, 지금 뭐 유통업체가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금 1kg에 이제 5만원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엘파라이소 더블 에너로빅 리치로 나와 있고요. 이게 사이트들마다 뭐 차이는 있는데, 뭐, 아이고, 내 미쳤나봐. 아이씨, 드립백 쏟았어. 미친 거 아니야? 하기 싫은 거 티내는 거야? 아씨, 이제 막 드립백 쏟아 버리고
근데 지금 드립백을 뜯어가지고 컵에 넣어놨는데 내 손으로 쳤어. 드립백을 지금 밀쳐내버려서 지금 나 미치겠네. 자, 일단 요거를 먹어볼 건데 요게 이제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이 커피를 소개를 좀 했는데, 일단 가양 커피의 이제 논쟁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커피이기도 합니다. 이런 류의 커피가 지나치게 향이 좀 진하다 보니까 은은한 향도 아니고 아주 조금 이게 직선적인 아주 향이 좀 강해요. 지금 얘도 지금 분쇄된 향을 맡아봐도 딱 그 피치, 예, 정말 그 복숭아 향스러운 냄새가 이렇게 코로 이렇게 잘 퍼집니다. 그러니까 복숭아 아이스티 같은 거 먹으면 코에서 향이 느껴지는 그런 류가 지금 벌써 나고 있거든요. 이 제품이. 진짜라니까. 나 진짜 또 왜 쏟아가지고 내가 왜 이 난릴까? 또 테이블 한번, 지금 벌써 난장판이야, 난장판. 자, 이 제품을 좀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좀 찾아보면, 일단 지금 콜롬비아 엘파라이소 농장에 대한 이제 소개 링크되어 있는 영상도 올려져 있고, 엘파라이소에 이제 핑카 엘파라이소 농장이 6개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6개 농장들의 특성들도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이 제품은 이제 리치, 네, 이제 리치 피치라고도 하긴 하는데, 이 가공 방식이 1차 죄송해요. 이게 미생물을 투입을 해서 48시간 무산소 발효와 96시간 무산소 발효, 그러니까 온도를 다르게 해가지고 2차에 걸쳐 이제 더블 아나에어로빅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효 과정이 이제 2번 이제 들어가 있어서 이제 더블 아나에어로빅인데, 이 커피의 공정이 이제 1차, 2차 세척과 34시간 건조로 나와 있습니다. 뭐 여기 나와 있기로는 리치와 복숭아의 컵 노트,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리치 피치라고 불리우고 있고요. 부드러운 산미를 갖는 핑카 엘파라이소의 더블 무산소 리치다 라고 소개해 놨습니다. 콜롬비아 엘파라이소 농장은 이제 디에고 사무엘 버뮤다즈 버뮤데즈가 2012년도에 가족회사를 설립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이런 그 향이 좀 풍부한 더블 아나에어로빅 커피들이 뭐 이제 과일 향들이 좀 강하게 나는 컨셉이 있는데, 지금 요 제품이 그런 커피의 아주 대표 주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요걸 내려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립백이라 편하게 그냥 주전자로 부어가지고 마셔보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드립백의 편한 점은 일단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내려서 먹을 수 있는 거에 비해 이제 보편적으로 뭐 이제 브랜드 제품들은 뭐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에 형성돼 있고, 개인 카페들이 이제 한 2, 3,000원에서 한 3, 4,000원까지도 이제 보통 가는데, 비교적 나쁘지가 않아서 이제 보통 제가 이제 즐겨 사서 테스트도 해보고 먹어보는 편입니다. 이 제품만 한번 먹어보면서 또 다음 주접을 조금 떨어 보려고 하는데, 일단 물을 좀 부어서, 자, 제가 한 3회 걸쳐서 물을 부어 가지고 좀 내려서 먹어보려고 하고요. 자, 일단 향이 지금도 물을 부으니까 그 복숭아 향이 엄청 잘 납니다. 진짜 코로 그 복숭아 음료수나 복숭아 사탕? 뭐 그런 류의 그 향이 아주 코를 아주 달큰하게 적셔줘요. 향만으로도. 벌써 이렇게 향만 맡아봐도 얘는 약간 커피스럽지 않네? 라는 느낌이 들 만큼, 사실 커피를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좀 이색적이죠. 이런 류의 커피들이. 자, 지금 얘도 향이 상당히 좋은데, 향이 너무 잘 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붓고, 자, 시음을 해볼게요. 자, 이 커피의 이제 컵노트가 이제 리치와 이제 피치,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리치라는 과일과 이제 복숭아의 컵노트를 갖고 있는 핑카 엘파라이소의 이제 더블 아나에어로빅 이제 리치라는 제품입니다. 물론 이제 피치라고 나오는 제품도 있는데 보통 이 리치 피치가 약간 좀 약간 같이 가는 그러니까 요거트 느낌 복숭아 리치 요런 뉘앙스예요. 자, 요거 한번 마셔 볼게요. 자, 일단 얼추 다 내려진 것 같고. 자. 오. 향 대박이야. 이게 맛이 요거트스럽게 그 새콤달콤한 느낌, 그러니까 요거트 맛도 나요, 진짜로. 요거트 느낌도 나면서 오히려 리치 쪽보다는 지금 복숭아 쪽 향이 더 세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트랑 복숭아 맛이 더 지배적이에요, 아주. 맛이 대박이다. 엄청 맛있네. 사실 이런 류의 커피들이 이제 먹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커피스럽지가 않기 때문에 거의 음료수스러워서 뭐 과일차나 음료수스러운 느낌이 너무 세니까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이런 류의 커피가 커피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좀 신기한데 그래서 사실 이런 커피가 이제 주목을 받는 거고 또 이런 게 하나의 이제 트렌드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는 거죠. 일단 가격대도 이제 비싸게 팔아먹을 수가 있으니까. 물론 이제 가양 커피라는 쪽의 논쟁에서 쉽게 벗어날 수는 없는데 맛으로 보면은 상당히 이색적이고 뭔가 커피와는 좀 별개의 음료라는 느낌이 들 만큼 확실히 신선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요거트 맛과 복숭아 맛이 잘나서 마치 그 뭐지? 그 요거트 요플레 같은 거 보면 복숭아 들어있는 요거트 있잖아요. 딱 그 맛이 나요. 지금 이게 숙성된 지가 한 10일 정도가 된 건데 상당히 맛이 잘 나옵니다. 이게 드립백인데도 불구하고 좀 이제 제조된 지 좀 됐거든요. 됐는데 물론 이제 리치피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좋아요 로스터리 것도 소개를 했었고 뭐 다른 제품들도 많이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지금 이 제품은 요거트와 복숭아 맛이 상당히 잘 나고 있어서 매력적이다, 맛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상당히 맛있는데요. 지금 지금 이 제품도 이제 상당히 그 엘파라이소 커피의 그 어떤 특색을 매우 디테일하게 잘 나타내주고 있고요.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지금 뭔가 다른 이 드립백들의 퀄리티보다도 상당히 잘 나왔어요. 아까 퀄리티 자체 상당히 좋은 거죠. 상당히 맛이 좋아서 뭐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정말 컵 노트에 있는 느낌이 그러니까 리치 쪽은 좀 많이 죽어 있는데 복숭아와 요거트 쪽 맛은 매우 아주 디테일하게 맛이 잘 살아있어요. 이 정도면은 누가 먹어도 이런 느낌일 거야 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이제 맛 구현이 잘 된 거죠. 향과 맛이 구현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시작으로 이제 기사들을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커피 기사들이 뭐가 있나 한번 뒤져보도록 하겠고요. 자, 눈에 들어오는 기사 하나 볼게요.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 위생 빨간불 거기에 갑질까지 뭐 이런 내용입니다. 우유동 냉장 냉동 식재료 상온 보관 실태 제보 소비자 배상 등 배송기사의 일방적 책임을 묻는다 라는 내용입니다. 뭐 내용을 대충 읽어보면 이제 프랜차이즈에서 이제 음료를 먹었는데 약간 식중독 증세가 있다 뭐 이런 류의 기사인 것 같은데 사실 겨울철에는 뭐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 점포들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특히 카페들 아침 일찍 우유를 이렇게 문 앞에 놓고 갑니다. 문 앞에 놓고 가요. 그러니까 이제 오픈 시간이랑 맞출 수가 없으니까 이제 배달을 좀 일찍 도는 경우에는 놓고 가는 거죠. 보통 이제 일찍 주고 가는 경우에 제가 경험한 바로는 뭐 새벽 6시에 놓고 가서 한 3, 4시간 정도 이제 밖에 있는 경우도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있습니다. 왜냐면 점포가 뭐 10시쯤에 연다. 그러면 이제 아침 6시나 7시에 놓고 가면 한 최소한 3, 4시간은 이제 문 밖에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누가 집어가고 그러는 경우는 잘 못 봤는데, 근데 이게 한여름에는 조금 영향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게. 그래서 뭐 카페들마다 이제 위생 관리를 좀 신경 써주는 카페가 있는 반면에 이제 그렇지 못한 어떤 부분들도 있는데, 이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 물류 시스템이 있어서 이제 영업하는 시간에 이렇게 물류를 받는 경우에는 좀 그래도 나은데, 뭔가 이게 일률적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제품 관리를 좀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뭐 시설에 비해서 이제 놓아둘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냉장이나 냉동 제품들을 빨리빨리 신선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이제 문제시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게 이제 프랜차이즈에서 이런 조직적인 시스템이 잘 안 갖춰져 있는 문제를 언급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규모에 따라 자체 물류 시스템이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대기업 물류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이데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메일유업에서 운영하는 뭐 이제 물류 시스템을 이용하다가 뭐 이제 자체 물류를 이용하기도 했었는데, 뭐 요즘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있었던 커피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정 뭐 대기업, 그때 당시 이제 메일유업에서 운영하는 메일 유통업체가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발주를 넣고 물건을 받거나 뭐 이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자체 물류 시설을 갖추고 물류 공장을 돌리고 배달도 직접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는데, 문제는 이제 그 규모에 비해 이런 물류의 시스템과 조직이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 이제 프랜차이즈가 이제 부담을 떠안는 사례가 실제로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본사와 물류 업체에서 발생되는 원활한 소통, 이런 것이 참 중요해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게 매우 중요해요. 뭐 개인 카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건을 사서 쓰고 보관하는 이런 용이성들, 특히 이제 택배로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개인 카페들은 자체 물류 시스템이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유는 몇 시에 좀 갖다 주면 안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협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이제 뭐 매장의 키를 맡긴다든가, 보통 이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물류를 그 옮겨주시는 이제 업자분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실제로 이제 우유를 냉장고에까지 넣어주는 사례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사실 좀 이제 부담이 되죠. 그 일하시는 분들이 일일이 그런 것까지 하는 거는 좀 이제 좀 넘어서는 일일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뭐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실제로 이런 물류 관리 문제가 이 위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 취지에서 글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카페들의 가장 운영에 있어서 1원칙이 기본을 지키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 카페의 성공 여부에 따라 이거저거 많이 있어요. 뭐 일단 제일 많이 언급하는 게 상권이고요. 상권. 그러니까 자리의 중요성이 제일 부각되는 거 맞죠? 그리고 또 이제 뭐 네임, 이름의 어떤 가치와 이름의 어떤 좀 익숙함. 그래서 이제 이름을 잘 줘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이제 전략적인 부분이라면 사실 커피를 잘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거, 신선한 재료 관리와 유통, 그리고 손님에게 정성을 다하는 이런 기본적인 것이 밑바탕이 돼야만 그런 나머지 요소를 통해 우리가 전략적으로 완성도를 더 높일 수 있고 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를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디야 커피 점주 협의회 발족, 동방신기야? 동반 성장을 강화한다. 이런 글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기사화한 거는 아무래도 요번에 가맹 본사에서 이제 각 가맹점으로 기습 가격 인상과 관련된 어떤 불협화음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이런 걸 한 것 같아요. 사실 이 이데아 같은 경우에는 점주들만의 어떤 커뮤니티 방들이 사실 있었어요. 자체 방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점주들끼리 협의와 논의가 가능했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이데아 일 당시에도. 그러니까 가맹점 점주들끼리 이제 편하게 이제 물류가 이제 어떤 문제점들,
어떤 재료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편하게 허심탄회하게 이제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를 이제 본사 슈퍼바이저를 통해서 전달을 하거나 그러는 건데 보통은 이제 그때 당시 제가 EDI 있었던 때가 이제 2008년에서 2012년 요 사이였었는데 2007, 8, 9, 10, 11, 12 요때가 이제 제가 EDI 있었던 때거든요. 대략 이제 정확하게 딱 5년 정도 이제 근무를 했었어요. 그때 본사에 이제 가맹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물건들, 그러니까 본사에서 오는 물류 제품들 중에 이제 어떤 컴플레인, 어떤 불만 사항들이라든가 어떤 제품의 불만족스러운 내용들을 언급하거나 그 중에서도 제일 이슈화 됐었던 게 이제 그 멤버십 적립 쿠폰과 관련된 문제였었어요. 사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이런 걸 언급했는데 그 카페 프랜차이즈들마다 이런 뭐 쿠폰제나 뭐 마일리지 제도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 이디야 같은 경우에 이제 쿠폰제였는데 이 쿠폰이 남의 가게에서 열심히 막 예를 들어 10개를 다 찍었어. 그러면은 원래 그 매장에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 매장만 되는 게 아니라 전국 매장이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업주 입장에서는 우리 매장 손님도 아닌데 남의 매장 거 열심히 찍어갖고 온 거를 내 걸로 서비스를 준다라는 생각에 불만이 엄청 심했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 한 해당 점포의 스탬프가 뭐 3개 이상인가? 뭐 2개 이상이 있어야만 그 서비스 처리를 해준다. 뭐 근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 스탬프가 점포 이름이 있었었나? 하여튼 뭐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스탬프 자체에 그 점포 이름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점포들마다 도장을 보고서 이 서비스 혜택을 주는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있어서 이 점주들의 불만성이 되게 높았었어요. 그래서 어떤 다른 프랜차이즈는 이제 마일리지 제도 같은 걸 이제 했었었죠. 그래서 이제 그 금액권 형태로 특정 금액 뭐 5,000점 이상이 되면 현금처럼 쓴다든가 뭐 이제 그런 제도를 이용했었는데 지금 이 점주 협의회를 통해서 이제 상생 협약 발대식이라고 합니다. 가맹본부 측과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협의를 거치면서 EDI 발전을 함께 도모해 나가고자 만들었다고 하는데 뭐 취지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게 많이 생기는 것이 저는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윤 추구가 목적이라서 이 본질적인 부분을 얼마만큼 이끌어갈 수 있는지가 조금 관심의 뭐랄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맹점들의 편의성이나 가맹점들의 어떤 불합리한 부분들을 줄일 수 있다면 저는 이제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기사 한번 뒤져볼까요? 커피 원두 생산 주산지 전남 수입산 맞서 커피 산업을 키운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커피산업 활성화 심포지엄을 하며 재배 생산 가공기술 체계화 소득화 위에 총력을 기울인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전남이라는 이 전남 순창 제가 예전에도 한번 순창인가요? 거기 발효커피를 한번 드립백을 소개했던 사례가 한 몇 년 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먹어봤는데 사실 뭐 그렇게 가격이 비싼 거에 비해 이제 큰 감동은 없었는데 우리나라에서의 이제 실제 재배 농가와 이 뭐랄까 재배 면적 대비 생산량 자체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제 생두를 사온 거를 이제 발효 가공을 해서 이제 파는 쪽에 집중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보면은 커피 재배 현황이 21농가 정도로 나와 있고요. 전남에 이제 커피 재배 농가가 21개래요. 재배 면적이 4.4헥타르로 전국 7.3헥타르 중 4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 7헥타르, 4헥타르가 얼마 정도 되느냐 검색을 해볼게요. 4헥타르, 4헥타르, 4헥타르면은 뭐야 얼마란 얘기야? 이걸 변환한 걸로 보니까, 뭐야. 뭐야, 잘못 눌렀나?
12,100평 정도가 되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실제로 이 커피 농가 재배 면적이 7.7헥타르로 계산하면 21,175평 정도인데, 지금 전남에서 하고 있는 게 이제 4헥타르. 그러니까 12,100평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무시하게 넓다고 보기엔 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생산량 자체가 많을 수는 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전라도 쪽에서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해 나갈 생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위치적으로 보면 커피를 재배하기가 그닥 좋은 여건의 환경이 아닙니다. 그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의 운남성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국 운남성의 지도를 보면, 구글링에서 지도를 보시면 중국 운남성이 지금 밑쪽이에요. 밑에. 거의 이제 라오스, 미얀마를 인접하고 있는데, 요쪽이 이제 라오스, 미얀마, 이제 태국을 끼고 있죠. 그리고 사실 요 태국에 이제 도이창이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옛날에 여기가 이제 뭐 대만가, 뭐 마약을 주로 생산하는 지역인데, 지금 이 도이창이 이제 태국을 대표하는 대표 그 생산지이면서, 그 태국 커피 이름이 이제 도이창이에요. 전에 제가 한번 도이창 커피 한번 소개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그래도 이 중국 원난성, 이게 이 동남아 쪽과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보면 이제 커피를 생산하는 이제 인도 몬순이라든가, 요 미얀마, 라오스, 태국, 도이창, 그리고 이제 뭐 베트남, 요런 나라들, 인도네시아, 더 밑으로 내려가야 이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그 이제 기본적으로 커피를 생산하는 지역들을 보면 이제 에티오피아, 뭐 예멘, 뭐 요런 데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그 위치적으로 봤을 때 이 세계 지도에서 좀 아랫 동네예요. 흔한 얘기로 이제 뭐 위도상 우리가 이제 북위 25도와 남위 25도 사이를 얘기하는데, 여기가 이제 적도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적도가 걸쳐져 있는 곳이 이제 콜롬비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그리고 에티오피아, 우간다, 뭐 이런 쪽입니다. 이제 북해 기선으로는 이제 멕시코, 인도가 걸쳐져 있고요.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이제 그 원난성, 그러니까 운남성 같은 데가 걸쳐져 있어요. 요 남해 기선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프리카 이제 끝쪽 동네, 뭐로, 그리고 이제 브라질 쪽가 이제 걸쳐져 있는 그런 라인들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좀 위쪽에 있죠, 위쪽에. 그러니까 북위 33에서 38도에 위치해 있다고 이제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커피 벨트가 이제 25도에서 이제 북위 25도에서 남위 25도라, 사실 대한민국은 커피를 생산할 만한 곳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재배 환경 자체가 좋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하우스로밖에 할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겨울에 워낙 춥기 때문에 이제 많은 양의 커피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뭐 이거를 하려면은 정말 많은 비용을,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에 대해서 솔직히 조금 의문이 좀 들고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전 세계 커피의 이제 시장 점유율을 보면 보통 이제 브라질이 30에서 40을 보통 보고 있고요. 베트남이 20%, 인도네시아와 이제 콜롬비아가 이제 거의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왜냐면 이제 7, 8% 선이기 때문에, 뭐 콜롬비아가 3위 하기도 하고 인도네시아가 4위 정도 하는데, 그 밑으로가 이제 에티오피아 정도로 해서 보통 1위에서 5위 정도를 그렇게 나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전라도라고 하는 것이 커피를 생산하기 위한 지역의 사업으로 하기에는 뭐 사실 뭐 비전이 있다? 뭐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이 온난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좀 더워지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그 감귤 같은 경우에 이제 제주도에서 감귤되던 게 지금은 이제 위쪽으로 좀 올라와서 경상도 쪽이나 전라도 쪽에서 이제 감귤을 재배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 취지로 봤을 때 우리나라 이 밑에 지역에서도 커피 산업을 해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투입한 비용 대비 비전을 봤을 때 괜찮을까에 대해서는 좀 고심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커피를 재배한 그 상품성보다는 커피를 가공해서 이것을 상품으로 만들어 유통하는 쪽에 더 많이 치중하고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오해하지는 마시고, 뭐 네가 뭔데 한국 무시하냐? 아, 그런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 재배 환경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닥 좋은 편이 아닌데,
무리하게 비용을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취지에서 한번 얘기를 드려본 겁니다. 자, 19일 아침에 맥도날드가 무료 커피를 드려요. 맥커피 프리커피 데이라고 만들었네요. 드립커피 스몰 무료로 드린다. 하루 총 300잔. 그러니까 지점마다 다 하나 봐요. 매장당 선착순 300잔, 1인당 한 잔밖에 제공을 안 한다. 뭐 저는 이런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걸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본이 있는 기업들이 하는 거라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동네 개인 카페한테 가겠죠. 예를 들어 뭐 공짜로 준다 그러면 사람들 또 가요. 12월 19일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만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월요일이니까 출근 시간대 프로모션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이런 공짜 커피 이벤트를 해봤었습니다. 프랜차이즈 했을 때. 그러니까 매장이 오픈하고 얼마 안 돼서 그냥 우리 매장 커피를 선착순으로 그때 하루에 몇 잔이었더라? 몇 잔은 아니었고 시간을 정해서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인가? 했던 것 같아요. 뭐 생각보다 뭐 엄청나게 밀리진 않았는데 그 손님이 꾸준히 왔던 걸 보면 이런 걸 함으로써 이제 브랜드를 좀 더 알리고 근데 사실 맥카페가 이제 커피가 워낙 좀 별로라 개인적으로 옛날에 라바짜 원두 쓸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뭐 요즘에 사실 뭐 말로는 뭐 뛰어난 품질의 아라비카 원두를 쓴다고 하는데 저는 제 입맛엔 좀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맥카페를 이용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이런 거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소비자에 좋죠. 근데 이제 가맹점들이나 이제 이런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서 사실 이런 면에서는 참 씁쓸합니다. 자본이 있는 이런 기업들은 이런 거를 해볼 수 있지만 개인들은 이런 걸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도 이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커피를 다양하게 먹어볼 수 있고 심지어는 이제 저렴한 가격에 공짜 커피까지 먹을 수 있어서 뭐 그렇게 나쁘다고만 비난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이 현실적으로 이 커피 시장에 특히나 이 자영업자 시장의 날이 갈수록 쉽지 않다라는 점들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려봅니다. 자, 다음 기사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크아웃인가 카페에서 빨대 사용 전면 금지, 무인 카페는 제외된다. 환경부는 지난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 확대 실시. 물론 요새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무인 카페는 대상이 미포함시키고 일반 카페 점주 형평성에 어긋난 제도 불만 토로한다. 사실 이게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고 있어서 뭐 사실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대전 서구에는 한 무인 카페에 들어와 셀프바에 다량의 플라스틱 빨대가 비치돼 있었다.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 확대 시행되고 있지만 플라스틱 빨대 사용하는 제지하는 안내 문구는 없다. 실제로 제가 프랜차이즈 뭐 이렇게 뭐 식품 뭐 햄버거 전문점이나 이런 데 갔을 때 플라스틱 빨대 자체를 못 쓰게 한다거나 그러지 않았고 뭐 테이크아웃 전문 카페에서도 뭐 일단 지금 빨대가 줍니다. 빨대가 나오고 있어요. 뭐 지점들마다 차이는 있고 또 뭐 개인 카페들마다 있는데 사실 이게 좀 적극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소비자들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호응을 할 텐데, 지금 뭐 계도 기간이라고 뭐 또 계속 연장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뭐 형평성이 안 맞는 문제도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좀 안타깝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해서 하는 건데 지금 다들 힘들다 귀찮다 하면서 다 이제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 결과적으로 다 우리한테 돌아오는 문제인데 좀 아쉽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는 스타벅스와 관련된 기사인데 전통시장 경동 1960점을 이제 오픈했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미 오픈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오픈 프로모션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벌써 사람들이 붐빈다는 얘기들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1960년대 지어진 경동 극장을 리모델링해서 스타벅스 경동 1960년 점으로 탈바꿈했다. 오랫동안 방치된 옛 공간을 재구성해 전통시장에 대한 MZ세대의 관심을 늘어나길 기대하면서 대형 아트웍과 정기적인 지역 아티스트의 문화, 예술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 제공, LG전자에서 운영하는 금성 전파사와 함께 MZ세대를 위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고 한다. 사실 제가 그 경동시장을 자주 가는데 그 청과 과일 사러 가고
보통 과일 사러 가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한약재 쪽은 뭐 아직은 제가 한약재 사는 사람, 한약재를 사진 않아서 가기는 자주 가거든요.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서 이제 과일들 사러 가는데, 요 경동시장에 이 경동극장이 있는 쪽이 제가 알기로는 그 한약재 파는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이쪽을 안 갔어요. 제가 이쪽을 안 가고 주로 가는 게 이제 이마트 이제 노브랜드가 입점돼 있는 거기가 이제 청년 식당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쪽이 죽었어요. 워낙에.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 경동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연령층이 젊지가 않거든요. 거의 다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어르신들이 그런 식당에 가서 밥을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므로써 이제 젊은 층을 유입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기에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과거에 좀 약간 상권이 젊은 세대들한테서 좀 벗어나 있는 좀 낙후됐다고 보여질 수 있는 이런 상권들을 기업들이 오히려 나서서 이런 쪽의 분위기를 조금 젊은 분위기로 약간 트렌드화 시킨다는 것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거기가 또 젊어지니까 비싸지는 거 아니냐?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아 그럼 비싸질 거 겁내서 맨날 도태되는 분위기로만 갈 건 아니잖아요. 물론 동묘라고 하는 곳이 또 동묘만의 매력이 있는 건 맞는데 여기를 뭐 다 싹 밀어버리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거를 그냥 리모델링만 해서 옛날 감각을 그대로 갖고 가는 거니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경동시장에 이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유입이 됨으로써 이쪽 상권도 더 살아나고 또 이쪽 분위기가 이제 오히려 죽어 있는 쪽들도 더 살아날 수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를 구상한다는 거는 오히려 기업이 나서서 하기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개인들이 이런 걸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더 상생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뭐 완전히 죽어 있는 곳은 아니지만 이제 조금 젊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런 상권들을 더 이렇게 좀 살려서 젊은 층들도 유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연령대가 골고루 있는 게 좋지. 여기는 젊은 애들만, 여기는 뭐 노인, 뭐 선배님들만, 뭐 이런 거는 그닥 바람직한 것 같진 않아요. 뭐 그 중에서도 특정 연령대들이 더 많이 이용한, 예를 들어 뭐 종로나 이런 데도 예전에는 익선동이 살아나기 전까지만 해도, 힙지로나 익선동이 살아나기 전까지만 해도 거의 우리 어르신들 위주였어요. 실제로 이 종로 3가만 가도 종강역까지는 그래도 직장인이나 젊은이들이 많았는데 이 종로 3가에서 종로 5가 뭐 을지로 요 3, 4가 을지로 입구 쪽 말고 명동이나 입구 쪽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이제 어르신들이나 그 지역 상권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선배님들 위주로만 많이 좀 활동화가 돼 있어서 좀 트렌드한 부분들이 좀 많이 동떨어져 있었죠.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이런 기업들이 이런 쪽을 더 찾아가서 분위기를 반전시켜 주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번 프로젝트가 잘 된다면 아마 또 당분간 이 스타벅스라고 하는 기업이 이런 쪽 문화상품과 트렌드 경향을 따라갈 만한 어떤 분위기를 선도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지역별로 보면은 뭐 서울에도 조금 이제 분위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권들도 많고 오히려 예전보다 죽어 있는 데들이 많잖아요. 뭐 그거는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지역들도 특정 지역들이 과거에는 가장 붐볐던 상권이었다면 오히려 이제 다른 데가 더 부각되는, 예를 들어 뭐 이제 신촌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신촌 같은 경우에는 과거 홍대와 신촌이 좀 약간 양분화되면서도 신촌 쪽이 좀 더 부각돼 있었다면 지금은 완전히 약간 홍대와 연남동 쪽으로 확 기울어져 있어요. 그럼 이런 상권의 어떤 균등함을 가져가기 위해서 약간 기업들이 발벗고 나서서 이런 쪽의 상권들을 뭐 싹 밀어보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걸 좀 활용을 해서 젊은 층들이 여기만 가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를 갈 만한 곳을 많이 만든다면 오히려 이렇게 좀 서로 나눠 먹는 분위기가 되게 좋겠죠. 무조건 익선동, 무조건 힙지로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홍대 이게 아니라 홍대에도 이제 구역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이제 골고루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두루두루 서로 같이 상생하는 거, 이런 게 진짜 상생 아닐까 생각됩니다.
누군가가 다 몰빵해서 다 먹으면서 말로만 상생하는 것보단 두루두루 골고루 잘 같이 나눠 먹으면서 야 너도 조금 먹고 나도 좀 먹고 이런 게 진짜 상생이 아닐까? 막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면에서는 자본력이 있는 기업들이 좀 나서서 분위기를 좀 반전시켜 줄 필요성이 실제로 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산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끌고 가면 어떨까? 예를 들어 이제 동대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발길을 끊고 나서는 거의 다 죽었어요. 뭐 두타 뭐 이런 데도 이제 잘 안 갑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그 사실 거기에 그 뭐야 그 삐에로 쇼핑이 들어가긴 했었는데 그래서 예전에 그 신세계 계열의 이제 삐에로 쇼핑이 실제로 이제 동대문 두타 밑에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히트를 치진 못했어요. 물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뭐 그런 시도 자체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문화 복합 공간 형태로 해서 진짜 좀 젊은 애들이 갖고 와서 놀 수 있는 놀고 먹고 쉴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좀 잘 만든다면 젊은 층들이 놀러 갈 곳도 많아지니까 뭐 맨날 가는 데만 가면 그것도 재미없잖아요. 맨날 홍대만 간다, 뭐 흡지로만 간다 이런 거보다 야 오늘은 동대문, 오늘은 홍대, 또 내일은 신촌, 뭐 내일은 또 뭐 경동시장, 뭐 광장시장, 그러니까 종로도 보면 광장시장만 빠글빠글해요.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의 어떤 분위기 반전을 좀 이제 기업들이 좀 나서서 좀 이끌어 주시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들이야 자본도 있고 돈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의 이용의 편의성들을 해줄 수 있는 곳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발벗고 나서서 조금 지역 경제의 어떤 보탬이 되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자, 다감 커피는 애플페이를 적용해 이슈를 선점하겠다라는 취지의 메가커피가 1,500여 가맹점에 단말기를 무료로 제공한다. 애플페이 결제 시스템 조기 도입 관련해서 본사에서 전액 지원으로 빠르게 애플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라는 기사로 약 6억 원 상당의 비용 본사에서 100% 전액을 지원한다는 기사로 소개가 돼 있어요. 아무래도 이런 건 또 이제 자본력이 있는 회사들이 좀 발빠르게 잘 움직이죠. 일단 애플페이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해보면 애플페이, 저도 이제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애플페이, 애플페이.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삼성페이도 써보고 LG페이도 써보고 다 써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불편하진 않아요. 불편하진 않는데 근데 이게 또 이제 스마트폰이 충전이 항상 돼 있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좀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제 그 LG페이나 삼성페이를 쓸 때에도 이제 카드를 항상 들고 다니는 편이었는데 분명 편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카페에서 이제 제가 이제 포스 응대를 했을 때 폰을 주고 결제하시는 사례가 실제로 많은 걸 보면 실제로 이 스마트 결제 시스템을 많이 이용하는구나. 근데 애플페이의 그 결제 시스템이 언제 상륙할지 아직까지 확진되어 있질 않아서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면은 기사화 돼 있는 게 뭐냐 어디냐 기사들이 보면 거의 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내년 초쯤으로 예상한다 라고만 돼 있습니다. 사실 애플페이가 들어오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이제 갤럭시의 장점이 통화 녹음과 이제 자유로운 파일 이제 이동 그리고 이제 그 삼성페이였어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갤럭시가 이제 경쟁력을 우위에 차지하기가 좀 이제 어려워지는 요소가 되겠죠. 그동안 많은 이 갤럭시 이용자들이 이 갤럭시를 버리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바로 삼성페이가 큰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삼성페이, LG페이 다 써봤지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뭐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 편의성이 이제 보다 익숙해져 있어서 쉽게 바꾸기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애플페이도 도입이 된다면 이제 실제로 이제 삼성 스마트폰의 우위성도 조금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내년 초쯤 발표가 돼 있어서 또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걸 보면 일단 개인 업자들도 일단 이런 거에 맞춰서 개인 카페들도 일단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포스 업체 쪽에다가 문의를 해보시고 일단 애플페이 결제 시스템에 응대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도 미리 구체화 시켜 놓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기사 소개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좋아요 로스터리에서 줬던
파라이소 구이 트로피칼 넥타 드립백을 소개하고, 아까 그 파라이소 그 더블 하나 에어로빅 리치 커피와 한번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그 제품과 이 제품은 일단 뭐 원두는 같을 수는 있지만 일단 제조업체가 좀 다르고, 지금 이건 조아유에서 받은 건데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근데도 맛이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제품을 현재 시세를 검색해 보면, 자, 파라이소 구이라고 하는 농장에서 나오는 이 트로피칼 넥타, 얘도 아마 아나에어로빅 커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 엘파라이소, 뭐 파라이소 구이 이 커피가 좀 많이 가격이 싸졌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보통 500g에 한 4만원대 정도 해서 이제 1kg면은 한 6, 7만원 정도에서 7, 8만원을 줘야 됐는데, 근데 요즘에 가격대들이 좀 많이 착해져서 뭐 더블 아나에어로빅 라인 같은 경우에도 1kg를 38,4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불과 이게 3년, 2년 전만 하더라도 요게 보통 500g에 38,000원 정도 했었거든요. 가격이 많이 내려간 거죠. 오히려 요즘에는 이게 좀 약간 대중화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파라이소 구이 트로피칼 넥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키로당 한 8만원 내외로 살 수가 있습니다. 뭐 사이트들마다 차이가 있어서, 지금 커피를 만드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기를 한번 뒤져볼까요? 콜롬비아 쪽 커피 들어가서 뭐냐 검색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트로피칼 같은 경우에는 500g에 24,000원, 1kg에 한 4만원 정도에 파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그 시세가, 뭐 파라이소, 엘파라이소 같은 경우에 트로피칼이 요 정도 가격대, 더블 아나에어로빅이죠. 뭐 그 정도 가격대 파는 것 같은데, 자, 이거 좀 제품군이 좀 다를 수 있는데, 네, 파라이소 구이 트로피칼 넥타와 함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뜯어서, 참고로 이건 조아유 로스터리에서 받은 거고요. 일단 뜯었을 때 얘도 향이 상당히 셉니다. 지금 거의 이게 이제 밀봉된 상태에서 한 2달 가량 있는데, 오와 향 대박 센데? 와 대박인데? 향이 대박 잘 나네요. 지금 아까 리치 제품 같이 거의 뭐 피치라고 볼 수 있을 만큼 향이 상당히 이제 그 복숭아 향이 셌었는데, 이 제품도 트로피칼의 향이 나요. 보통 트로피칼 그러면 이제 열대 과일에 이제 여러 가지 뭐 혼합돼 있는 열대 지방의 열대 뭐 약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로피칼이니까 거의 열대 과일의 느낌이 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제품도 향이 그렇게 복합적인 열대 과일의 향들이 나고 있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와우, 향이 지금 엄청 강한데 물을 부어 볼게요. 지금도 지금 물을 살짝 뜸들이려고 부었거든요. 이 달콤한 향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옵니다. 지금 이게 좀 오래된 건데도 드립백으로 보관 상태가 나쁘지 않았는지 거의 한 2달 정도 됐어요. 근데 진공 패킹은 아닐 텐데 기본적으로 향이 그래도 많이 살아 있습니다. 현재 상당히 좋은데요. 향이 아까 그 제품이 이제 피치 향이 상당히 잘 났다면, 얘도 지금 트로피칼 향이 잘 납니다. 향은 확실히 아까 그 피치 향이 상당히 더 센 것 같은데, 이 제품은 달콤한 향, 이 단내 향이 상당히 잘 나요. 오, 상당히 좋은데? 뭐 가스가 올라오는 거 보면 뭐 신선도가 없는 것 같지 않고, 이게 드립백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가스들이 잘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신선하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이제 나눠서 이제 부어 봤고요. 쌓이기로는 이제 망고나 패션 프루츠 쪽인데, 일단 향 자체가 약간 패션 프루츠 같이 열대 과일의 느낌이 상당히 잘 납니다. 제가 이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아유 로스터리에서 이제 준 드립백은 이제 이걸로 이제 끝이 나는데, 자, 시음해 볼게요. 일단 벌써 코를 갖다 대도 열대 과일의 향이 느껴질 만큼 향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맛은 아까 그 피치 리치 제품에 비해서 생각만큼 단맛이나 새콤달콤한 느낌은 좀 없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상당히 좋게 느껴지면서 오히려 약간 그 홍차의 느낌이 좀 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 입안에서 느껴지는 그 플레이버 자체가 이 망고와 프루츠 쪽의 느낌이 잘 연출되는데, 저는 아까 전에 먹었던 그 리치 제품이 더 요거트와 복숭아 향이 잘 나서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제품도 근데 지금 기본 이상은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제 제가 빨리 먹었어야 되는데 빨리 먹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약간 단점이 좀 부각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 조아유가 잘못 준 게 아니라 제가 너무 오래 둔 거죠. 빨리 먹었어야 되는데. 근데 오래 둔 거에 비해서 실제로 향과 맛도 잘 나고 있어서 괜찮습니다. 일단 지금 따뜻하게 먹는데 조금 식으면서 이제 부드러운 산미와 함께 이 뒤끝에 단맛이 많이 올라오고요. 처음에 먹었을 때 약간 홍차 느낌의 쓰고 떫은 맛이 느껴졌는데 조금 식혀가면서 천천히 먹으니까 오히려 새콤달콤한 맛과 단맛이 많이 올라옵니다. 오, 맛있네. 맛있네요.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비싼 커피들이거든요, 이런 게. 사실 뭐 이제 가약 논쟁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커피이긴 한데, 사실 뭐 1kg에 한 7, 8만 원씩 가는 커피면 일반적으로 커피가 만 원, 2만 원대에 있는 거에 비해서는 가격대가 상당히 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은 사실 대충 볶아도 맛이 없기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비싼 만큼 비싼 값어치를 하는 게 이제 현실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커피를 뭐 우리가 일반 개인들이 뭐 8만 원, 10만 원씩 들여서 생도 사갖고 로스팅해서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가까운 개인 카페에서 이런 커피를 좀 값싸게, 특히 드립백 같은 경우에는 뭐 3,000원, 4,000원 내면은 한 잔 사 먹을 수 있어서, 사실 이런 거 커피 한 잔 내려 먹으려고 그러면 최소한 8,000원에서 만 원은 줘야 되거든요. 드립 전문점 가면 이런 거를 좀 싸게는 안 판단 말이에요. 생두 자체가 비싸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색적인 커피를 이렇게 가공된 커피로, 뭐 요즘에는 이제 그 캡슐로도 나오고요. 어떤 카페는 이런 건 이제 캡슐로 제작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개인 카페들은. 그리고 이제 드립백으로도 팔고 있어서 얼마든지 이색적인 커피를 큰 돈 들이지 않고 먹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사실 이런 류의 커피들이 좀 질려요, 현실적으로는. 왜냐면 너무 커피스럽지 않고 음료나 과일차 같아서 먹다 보면은 커피가 아닌 다른 새로운 음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처음 먹을 땐 상당히 신선하고 재미도 좀 있습니다. 재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런 류의 커피를 안 먹었으니까 이런 것도 팔어? 하면서 이렇게 좀 재미를 느낄 수가 있는데, 사실 매일같이 먹기에는 조금 가격 경쟁력이나 좀 입맛에 조금은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따금씩 한 잔 먹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케냐와 에티오피아를 좋아하긴 하는데, 뭐 사실 이런 이색적인 좀 더 돈을 주고 먹는 커피도 있다라는 걸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물론 예전에도 몇 번 이 제품을 리뷰하긴 했었는데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는 거고요. 그만큼 이제 커피 제품들이 시장성이 커지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만큼 다양한 제품군들이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물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고 그걸 먹고 안 먹고 또한 여러분들의 자유인데, 기본적으로 어떤 제품들이 이런 상품화돼서 나오는지 정도는 이제 알고 계시면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기준들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은 이제 커피를 먹더라도 항상 먹던 것만 먹으니까 이제 그 제품밖에 몰라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뭐 짜장면 그러면 그냥 무조건 짜장면만 먹잖아요. 근데 뭐 간짜장도 있고 삼선 짜장도 있고, 예? 뭐 유니 짜장도 있듯이 어떤 새로운 상품을 계속 만들어 나갑니다, 업자들이. 그러다 보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다가 또 먹다 보면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아, 이런 제품이 내 입맛에 더 잘 맞는구나. 예를 들어 뭐 저는 짜장면보다 이제 간짜장을 더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양파를 좋아하다 보니까 간짜장은 양파가 좀 살아있고 식감도 더 좋아서 개인적으로 이제 간짜장을 좀 더 좋아하는 편인데, 이런 것처럼 커피도 이제 골라 먹을 수 있고 취향에 맞춰 먹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시장성이 커진 만큼 소비자들도 인지하고 이런 거에 대한 질적 개선과 또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면서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하는 거죠.
일반적인 분들이 뭐 엘파라이소 커피를 얼마나 먹어봤겠어요. 비싸기만 한데. 뭐 비싸니까 대부분은 아 이런 거 왜 먹냐? 그냥 먹지. 뭐 싼 거 먹어도 되는데 뭐 나 메가 먹을래. 뭐 이래도 할 말은 없지만 아 이런 제품도 있구나. 야 커피에서 이런 향도 나는구나 라는 경험을 위해서 한 번 정도는 먹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취지에서 짤막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통해 이 커피를 소개해 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물론 대부분이 이제 주접이 많긴 한데 제가 이런 방송을 하는 취지는 그냥 내가 어딘가에 하소연하고 싶어 하는 얘기들을 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을 조금은 느껴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커피 관련 컨텐츠라는 게 대부분 이제 교육성 있는 것을 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고리타분하기도 하고 재미도 없기도 하고 사실 이런 거는 뭐 얘기로 듣는다고 될 게 아니라 실제로 실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오늘날 커피는 지나치게 상업화되고 지나치게 포장적인 부분, 그러니까 겉모습에 치중이 돼 있어서 마치 이렇게 해야만 커피를 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커피는 그냥 먹는 음료예요. 그러니까 라면이 라면이지 라면이 짜장면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 생각해봐요. 짜짜론이나 짜파게티가 짜장면보다 맛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맛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보편적으로 짜장면은 짜장면만의 또 독특한 세계가 있고 그것만의 중화요리로서의 길이 있는 것처럼 커피도 커피로서의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커피를 가지고 지나치게 상업화하고 상술화하는 세력들이 자꾸만 늘어나면서 뭔가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마치 비싼 머신기와 아주 그럴듯한 장비를 활용해야만 마치 좋은 커피를 만드는 것처럼 자꾸 만들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라면을 만들어 먹거나 떡볶이를 만들어 먹고 국밥을 한 그릇 먹는 것도 얼마나 좋은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그것이 상품화될 수도 있고 별 볼 일 없는 음식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커피라고 하는 건 지나치게 기술적인 측면만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지나치게 겉모습이 화려하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본연의 좋은 재료를 정성스럽게 내려서 기분 좋게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바로 커피를 즐기는 가장 핵심적인 기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나치게 외형적인 것만에 치우치지 말고 본연의 커피를 즐기면서 내 삶을 좀 더 풍요롭게 그리고 즐겁게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춰보면 어떨까 싶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